며칠간의 개고생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기타 앰프를 제가 뜯어서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 안에 회로도를 다시 그려서 저만의 방식으로 똑같은 앰프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단순히 회로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도 만들어야 되고 샤시도 만들어야 되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 하여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DIY 키트화 되면은 그런 삽질 작업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딱딱딱딱딱딱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조립을 하면은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DIY 키트의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앰프가 지금 DIY 키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세트를 받아서 오늘 좀 조립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조립을 하면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아요. 대신 영상 밑에 타임라인으로 챕터를 제가 구체적으로 따따따따딱 달아놓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공관 앰프는 220V를 변압 과정을 통해서 400V 이상까지도 끌어올려서 작동을 시키는 회로예요. 띡 만졌을 때 찌지직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도전해보세요. 하기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 상식적인 전기 전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납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 이펙트 페달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거라도 그런 조립 경험이 있으시면 좋고요. 혹시나 그런 경험은 많은데 기타 앰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키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쉽고 성공 확률도 높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 중간중간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사실 소리는 안 나도 괜찮아. 감전만 안 되면 돼요. 근데 감전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소리도 잘 납니다. 구성품을 좀 알아볼게요. 구매를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품만 살 수도 있어요. 이거 샤시라 그러거든요. 샤시도 안 사고 나무 캐비넷입니다. 이 캐비넷도 자기가 만들겠다 안 사도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카피를 했던 저 앰프를 만약에 제가 다시 만든다고 하면은 저 컨셉이라면은 사실 이것도 필요 없고 저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품 팩만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옵션이 샤시. 보통은 이 샤시까지 같이 사셔야지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 다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뭐냐면은 나무 캐비넷이요. 이것도 딱 제작이 돼서 오는데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오리지널보다 더 좋아. 엄청 잘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매뉴얼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배선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품을 보고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저항 같은 경우에도 뭐 저항이 값이 얼마짜리인지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이 패키지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그 저항이 들어있다면은 저항은 어떻게 읽는지, 물론 저항은 띠를 보고 읽는 것보다는 사실 멀티메터로 하나씩 재는 게 더 확실합니다. 다 안내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빠진 게 확인이 되면은 페달파츠 사장님께 연락하시면은 그 부분만 확인해서 다시 또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조립을 하다가 중간에 있냐 없냐를 봐도 돼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막 짜증이 확 밀려오거든요. 갑자기 그거에 멈춰야 되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샤시에 부품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붙이겠습니다. 양면 테이블 원래 안 붙어 있는데 제가 이건 붙여놨어요. 양면 테이블. 안 붙여도 됩니다. 이거 조금은 더 편하더라고 조립할 때. 또 자, 전원 스위치 딱 끼시면 되고요. 자, 헷갈리시면은 요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끼시고 와셔 하나 끼고요. 그 다음에 퓨즈 저기 놓고 요거 하나 꼽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쪼아야 되는데 삑 하면 여기가 상처가 생겨요. 전기 테이블 이런 플라이어 끝에다가 이렇게 이게 사다 미끄러져도 상처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돌렸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이 정도면 쪼아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 하면 되고요. 여기 토글 스위치까지 다 붙일게요. 6핀짜리.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방향으로만 되게 꽂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입력 인풋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수치에 맞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너트 하나 끼고, 너트 그냥 끝까지 끼세요. 밀어넣고 와셔 하나 끼고 너트 끼고. 지금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조립한 이후에는 굉장히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을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양 끝을 이렇게 대보면 돼요. A타입에 1메가였잖아요. 1메가 어느 정도 맞죠? 이거는 B타입에 25K. 아주 정밀한 값일 수는 없습니다. 얼추 맞으면 돼요. 이거는 250K였죠?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사실 요 양 끝단의 값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점과 끝에 점을 찍어 보면은 이게 돌리면서 거의 0으로 되기도 하고 최고값 1메가로 되기도 하고, 얼마나 세게 쪼여야 되나가 또 관건이에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11mm거든요. 11mm의 소켓을 하나를 잡고, 사실 요거 하나만 잡고 돌리기에는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제 방법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힘 정도.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모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리지널을 봐도 첫 번째 버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첫 번째 버전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모디가 적용이 전혀 안 된 냉탕이에요. 그 회로 그대로만 소리가 나는 회로인데, V2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오리지널도 모디 스위치가 계속 추가가 돼요. 근데 페달파츠 사장님이 그거를 다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모디 스위치 4개나 들어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스위치가 두 가지예요. 3단 스위치가 있고, 이거는 2단이에요. 똑딱 똑딱. 자, 점이 두 개가 있는 거는 2단, 따다닥 3단, 2단. 일단 너트 하나만 빼내고 방향은 상관없어요. 위아래만 맞으면 됩니다. 와셔 끼우고 너트 끼우고 이렇게. 여기는 2단, 여기는 3단. 방향은 상관없어요. 단지 이렇게 세워서만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완성하려면 멀었지만 기분이라도 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진공관 소켓을 조립을 할 건데요. 이 앰프는 12AX7이랑 EL84 두 가지 종류의 진공관을 쓰는데, 전부 다 이 핀이 요 소켓은 다 똑같아요. 12AX7은 이렇게 3개거든요. 커버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조립이 조금 다른데 레이아웃 자체가 전부 다 이쪽에 다 튀어 있죠. 여기도 이쪽에 다 튀어 있습니다. 여기 빵꾸 나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자, 여기 볼륨 팟 있는 방향 쪽으로 다 보이게 바깥쪽에서 방향에 맞춰서 꼽고 와셔. 자, 조립을 했습니다. 방향 아까 말씀드린 방향 맞게. 그리고 바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옵션으로 좀 껴봤습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콤보 앰프처럼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헤드는 이렇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게 굳이 이게 뭐 리테이너가 없어도 사실 빠질 위험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혹시 페달파츠 사장님 요 부품 혹시 수급되시면은 이것도 옵션으로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 3개는 이 볼트를 체결할 때 너무 세게 조이면은 여기가 찢어집니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 좀 있어서 지금 하나를 교체를 했는데,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이걸 봐가면서 조이시는 방법이 있고, 진공관을 일단은 꼽고 좀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돌리시면은 그나마 요 변형이 좀 덜해요. 그래도 요거는 세게 조이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적당하게 좀 조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배선이 통과할 텐데, 배선이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벗겨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 출력 트랜스포머 쪽인데 여기도 일단 지금 낄게요. 낀 다음에 뒤쪽에서 톡톡톡 당겨주면은, 자, 조립이 됐으면은 스티커를 좀 붙여놓겠습니다. 스티커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들 때야 정보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보고 만드는데, 나중에 고칠 때 이게 뭔지 몰라요. 먼 미래의 저를 위해서 파워트랜스는 요렇게, 위에가 이거, 아래가 요렇게. 출력 트랜스는 오른쪽이 요렇게 4개, 여기 3개. 전원이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거쳐서 파워트랜스 220V 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 검은색 두 선을 여기에 이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납땜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드디어 첫 번째 납땜 선을 까서 이렇게 잘 감아뒀고요. 개인적으로는 유연납
추천드립니다. 무연납 작업성이 너무 안 좋아. 무적에 380도로 조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220V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스위치를 거쳐서 트랜스포머로 아까 들어가는 선을 납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AC 요게 두 선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잘라내서 재활용할 배선재가 꽤 괜찮은 게 있어요. 그 AC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노이즈를 좀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배선을 이렇게 좀 돌돌돌돌 꼬아줍니다. 이렇게 저 끝으로 붙여서 갈게요. 납을 살짝 묻혀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안쪽으로 멀티메탈을 닿으면 소리 나는 모드로 하고요. 자, 그라운드 말고요. 220 들어오는 선, 아무 선 하나 해서 여기까지 잘 들어오죠. 반대쪽도 안 들어오지. 당연히 안 들어오지. 왜? 지금 퓨즈가 없거든요. 총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0.5A, 1A. 1A짜리.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 포인트 하나랑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죠. 반대쪽, 이쪽. 자, 근데 이거 지금 꺼진 상태죠.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리로 넘어오질 못해요. 이쪽도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넘어오질 못해. 그런데 얘를 켜면은 넘어오죠. 그런데 놀라운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왼쪽만 잡아볼게요. 자, 일로 넘어오고 켰으니까 일로 넘어왔어. 그런데 얘도 넘어오는 것 같아. 얘랑 쇼트가 된 거 아니야? 얘랑 쇼트가 결국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트랜스포머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포머 코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DC 저항을 재는 멀티메타로는 그게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연결해 줄 거거든요. 이 그라운드예요. 조립을 할 거예요. 니퍼로 이렇게 납을 붙이거든요. 요거랑 샤시랑 붙어 있어야 돼요. 러그 터미널을 하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빨간 선 두 개. 트랜스포머에서 220이 들어가서 전압이 뻥튀기 돼갖고 나오는 배선 두 개예요. 여기 끝에 두 개. 요 끝에 두 개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근데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아니면 밑에 두 개 하죠. 밑에 두 개. 자, 됐고요. 노란색 두 개 꼬아서 여기 두 개로 들어올 거예요. 저 밑에로 아까처럼 이렇게. 히터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배선의 컨셉은 병렬 연결이에요. 고려해야 될 거는 AC 전압이기 때문에 노이즈 방출을 좀 막고자 꼬아서, 이미 꼬아져 있죠. 2184는 4번 5번으로 들어갔다가 그 선이 다시 나와서 또 4번 5번 들어갔다가 그 선이 다시 나와서 12AX7에는 9번과 4, 5번이 묶여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9번과 4, 5번이 묶여서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9번과 4, 5번이 묶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2AX7이잖아요. 요거는 4, 5번이 아까 묶여 있다 그랬죠. 4, 5번이 요 두 개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작업하기가 아주 편해진다. 색깔도 맞추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자, 일단은 카메라 끄고 너무 오래 걸려갖고 카메라 끄고 다시 돌아올게요. 방법은 다 아셨죠? 트랜스포머 연결하기 전에 와이어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통전 삐삐 빨간색 잡고요. 자, 빨간색을 다 짚어봅니다. 그 소켓의 핀 위주로, 안쪽에 밑둥 위주로.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봐야죠. 이렇게 쇼트가 되지 않았나. 트랜스포머 연결하면 이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붙은 것처럼 보여요. 최종적으로 아까 얘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소리가 안 났었죠. 지금은 소리가 납니다.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좀 해보는 편이거든요. 뭐냐면은 히터를 한번 켜볼 거예요. 지금 자, 히터를 켜기 전에 임시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거 녹색 선과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나중에 배선을 제대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히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두 선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 선을 임시로 그라운드에 붙일 거예요. 여기다 보시면 되겠네. 요 그라운드거든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전원을 올리면 진공관에서 불빛이 탁 나면서 열이 나야 돼요. 진공관 연결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불 들어왔죠. 그러면은 일단 오감을 다 눈, 냄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진공관 불빛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불을 끄면 돼요. 자, EL84 같은 경우에는 불이 꽤 크게 보여요. 이게 12AX7은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사실 이 위에서 보면 또 보여요.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이렇게 탁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밑에서 열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이걸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손으로 트랜스포머를 좀 만져봐야 돼요. 파워 트랜스포머. 이상한 열이 나진 않는지 하는 김에 하나 더 볼게요. 저 빨간색 제 두 손이거든요. 정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AC 멀티메타 최소한 1000V 나오는 걸로 재셔야 됩니다. 290이니까 580V AC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574 아주 완벽한 전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끄고 이번에는 센터 탭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점이에요. 지금 센터 탭을 그라운드로 묶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 탭이 당연히 290 반 정도 나오겠죠. 보시면은 200, 286 반대편도 정도 나옵니다. 야, 트랜스포머 이거 진짜 잘 감았다. 밸런스가 정확해. AC 고전압 잘 나오고 히터 전압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한 기본 조립을 끝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재밌어집니다. 따라 보시죠.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찍고 있어. 지금 몇 시간째야. 메인 보드를 조립할 건데 페달 파츠에서 나온 기타 앰프 키트 중에는 최초일 거예요. 터렛 보드 방식으로. 기타 앰프는 솔직히 이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만들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치기도 편하고. 키트 안에 프린트된 종이인데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은 판매 페이지 가시면은 PDF 파일도 있습니다. 여기 값이 다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0.68 그리고 2.7K 캐패시터에는 값이 다 써 있어요. 0.68 빨보 빨금 색깔 띠를 보고 찾아도 돼요. 항상 확실하게 멀티미터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625라고 하는데 이건 2.7K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꽂아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부바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조립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배치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납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패시터랑 다 붙여놓고 납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이상하네 뭐 이러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항일만 붙인 상태에서 일단은 좀 재보겠습니다. 자, 확인 다 됐고요. 아직 납땜은 아닙니다. 납땜하기 전에 꼽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요. 깜빡한 게 있네요. 여기 그라운드 선 이렇게 다 이어줘야 돼요. 여기도 이어주는 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는 게 있는데 버스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작업하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버스 와이어가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브라스 재질의 와이어는 맞는데 여기에 쓰기에는 좀 두꺼워요. 여기에만 감겨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감는다고 쳐도 여기는 납땜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연질의 구리선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전선을 길게 깐 다음에 안에 심선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점퍼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뒷판에 이걸 뒤집어서 뒤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앞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일단 조립을 하고 난 후에 이 뒷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 안 드렸네요. 극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극성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쁜 방향으로 꽂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극성이 있는 게 자, 이 녀석.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라. 여기가 마이너스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화살표가 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잘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자, 요것도 위로 올라가게 요거 방향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거꾸로 꽂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 다이오드도 방향이 있죠. 납땜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점퍼선도 이렇게 좀 이어볼게요. 자, 보드가 조립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해야 될 게 많아요. 와이어링이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돼서 실제로 진공관이나 여기저기 연결이 돼야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작동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멀티메타 통전 모드로 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 녀석하고 여기하고 납땜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자, 하나는 요 밑에다 밑둥에다가 놓고 하나는 여기다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밑둥하고도 같이 이렇게 찍어보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세 개의 점이 다 붙어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점이 다 납땜이 돼 있는지 빨간색 와이어 밑둥 그리고 그라운드도 되게 중요합니다. 쭉 다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FX 루프예요. 이펙트 루프, 샌드 리턴. 요거는 PCB. 이거 오리지널도 PCB로 요거는 제작이 되거든요. 다 값들이 적혀 있거든요. 값대로 찾아가지고 끼면 됩니다. 일단은 작은 거부터 정 하나하나 다 재서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트림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 하나는 P254, 하나는 P503. 느낌상 503이 50 곱하기 10의 3승 50K짜리 같죠? 254가 25 곱하기 10의 4승 250K 같습니다. 가변 저항은 값을 항상 양쪽 끝 두 다리를 재보면 알아요. 250K 맞네요. 254가 전 솔직히 FX 루프 요 회로는 처음 만들어봐요. 저 솔직히 지금 완전 무지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밤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자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샤시를 조립할 때 제가 몇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보드를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지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출력 트랜스포머를 배선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출력 단자 3개에 동봉되어 있는 이 황동 버스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 안쪽에다가 쫙 통과를 시켜줄 텐데요. 길이는 요거보다 살짝 더 길게 끝을 U자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선을 좀 해야 되거든요. 6개 포인트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네 가닥 선이 있는 최종 스피커 출력선인데 돌돌돌 말아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쪽은 초단관 쪽이거든요. 프리앰프. 그러니까 뭔가 좀 민감한 신호가 흐르는 쪽이기 때문에 마샬 앰프 같은 거 보면 파워관 사이로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블랙 검은색 요게 여기 제가 여기 써놨죠. 4, 8, 16 그 선에 맞게 인도를 잡은 김에 아까 테스트하면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그라운드 아까 막 전압 재고 했을 때 붙여놨던 그라운드 두 개 이거 떼겠습니다. 여기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그라운드 터미널 작업을 몇 개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검은 선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빨간 선 두 개에서 같이 나온 검은 선이 여기 붙어야 돼요. 방금 배선한 그 스피커 출력에 여기 요 그라운드 요것도 일로 붙어야 되거든요. 꼭 눌러주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납을 좀 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건데, 자 지금 마무리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마무리하고 이거 잠깐 치워 놓을게요. 볼륨 팟 위에 버스 와이어를 붙일 건데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버스바가 그라운드 역할의 의미도 있지만은 볼륨 팟을 헛돌지 않게 해주는 물리적인 고정도 잘 해주거든요. 살짝 삐져나오게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위에다 할게요. 왜냐면 여기 공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재수없게 플럭스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납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플럭스를 살짝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부품들을 좀 조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100%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드가 올라가고 나서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상태 내에서 할 수 있는 배선들을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말할 힘도 없다. 이제 진짜 사전 작업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자, 요거랑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따로 이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꺾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버스바 요게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랑 붙이면 똑같거든요. 이 섬에서 여기로 연결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진 않아요. 뭐 이해가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 조립입니다. 이 보드를 올려놓고 배선할 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끝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인풋 잭을, 자 이거를 왜 지금 하냐면은 저항이랑 뭐 캐피시터 같은 이렇게 좀 와이어링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연결해놓고 와이어링 하면 좀 불편해요. 저 안쪽에 있어서. 일단은 요 버스 와이어 이렇게 통과시키고요. 1메가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놓고 10나노. 자, 일단 여기만 납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쉴드 케이블을 잘 벗겨야 돼요. 송곳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수로라기를 이렇게 좀 풀어요. 위에를 이렇게 바깥 쉴드 선과 안쪽 심선을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한쪽 여기 붙을 거고 하나는 여기 잘라야 되겠죠.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일로 와서 이쯤에 오면 돼. 요쯤에. 그러니까 이걸 바닥을 타고 온다고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잘라. 이제 보드를 넣어야 돼요. 너무 타이트해.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쉽게 술렁술렁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진행이 됐죠? 예.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간단합니다. 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A3라고 되어 있습니다. A3가 뭐냐? 진공관 A, B, C, D, E. A 진공관에 요 3번 핀, 여기 A3라고 또 써 있거든요. 자, 요거거든요. A3로 갈 만큼의 전선을 잘라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나중에 보드를 끼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를 A3 포인트에다가 납땜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조립을 해 나가면 되는데, 잘 보시면은 규칙이 있어요. A의 머시기는 진공관 A, B의 머시기는 진공관 B에 1, 뭐 2, 3, 뭐 몇 번씩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 3번과 8번 좀 특이하죠. 3번과 8번을 동시에 이렇게 연결한다. FX 플러스는 뭐냐? FX 플러스 잘 찾아보시면은 이 문구가, 이 단어가 어딘가에 써 있습니다. FX 플러스 여기 있죠. FX 플러스면은 요거네요. 요거를 이쯤까지 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길게, 이건 D9, E9, 요 포인트는 D2죠. 9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F1, F2는 F1, F2 퓨즈죠. 퓨즈. 요거 이렇게 빼놨습니다. 퓨즈 여기다가 두 포인트 붙일. 뭐 CT 요거 하나 있는데, CT는 출력 트랜스포머의 가운데 점에서 나온 선이거든요. 그거는 마지막에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요 포인트는 비워뒀습니다. STR
A8도 가지만은 STR로 가는구나. STR이 뭘까요? 스트럭처에 여기 STR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하고 조립을 안 한 게 있는데 요거 방금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단에 쉴드 케이블 써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쉴드 케이블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한쪽은 신호선과 쉴드를 그라운드로 같이 묶어줘야 돼요. 여기 배선해줬죠 이렇게. 그런데 반대쪽은 쉴드를 납땜을 하지 않아요. 쉴드는 잘라버립니다. 네. 그리고 요 신호선만 빼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배선했어요. FX 샌드 신호선과 그라운드 선을 이렇게 해서 샌드가 일로 와서 여기 일부러 제가 두 개를 안 했어요. 여기 두 개 어떻게 하는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할게요. T1이죠. T1은 트래블 1 요거죠. 요거 색깔은 뭐 법칙이 없어요. 헷갈리지 않게 적절히 섞어서 이 직선으로 이렇게 재셔도 되는데 너덜너덜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들어갈 거거든요. 꺾는 거 계산하고 넉넉하게. 왜냐면은 지금 배선 여기 들어있는 이게 꽤 여유가 있어요. 배선이 모자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잘라서 한 손톱 하나 까냅니다. 한번 꼬아주고 젓가락 같은 거에다가 대고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끝에만 살짝 납을 묻혀줄게요. 이게 왜냐면 풀려버리거든요. 끝을 잡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꺾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걸리죠. 롱노우즈 같은 걸로 잘 감싸게 모양을 납땜을 하시면 되는데 홀 타입의 요 핀이죠. 털의 핀.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납땜하고 보여드릴게요. 납땜을 조금 오래 있어야 됩니다. 좀 열을 충분히 줘야 돼요. 저 핀이 전부 다 열을 받아야지 납을 싹 흡수를 하거든요. 자, 위에가 약간 살짝 끌어오르면서 안착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위에가 쏙 들어가 버렸죠. 이 얘기 뭐냐면은 뒤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양반이야. 이거 보세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이만큼 튀어나와 버렸어. 이걸 하면은 또 위에서 또 납이 많이 흘러내렸어요. 이미 밑으로. 그러니까 좀 식은 다음에 식은 다음에 다시 또 위에 납을 올리면은 또 납을 또 뽕곳하게 또 쓰거든요. 식지 않으면은 납을 하면은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요. 납이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게. 혹시 왜 이런 구멍을 통해서 이게 넣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구멍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냥 바로 붙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수백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구멍에 들어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납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와이어 그 자체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그 납땜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와이어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제작된 기타 앰프 회로 잘 보시면은 다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와이어가 나와요.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배선하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몇 시간 했어요, 솔직히. 꼼꼼해야 된다. 배선도 그 자료를 보고 어느 포인트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배선을 하면 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선은 최대한 바닥에 붙게 이렇게 좀 눌러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굉장히 더티합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배선도에서 한 가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출력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이 노란색과 여기 회색.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받아 보시면은 노란색과 여기 회색,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NFB,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는 회로라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미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지 않은 굉장히 야생마 같은 앰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뒤집어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색을 오른쪽, 노란색을 이쪽에 배선을 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몇 군데를 빼먹었더라고요. 여기 넘어가는 거 빼먹었고 여기 넘어가는 것도 빼먹었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연결해놨죠.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되는 것도 빼먹었어요. 예,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전원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사실 진공관 앰프 만들고 나서 전원 넣을 때가 가장
쫄깃쫄깃해. 물론 작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그라운드예요. 예, 멀티메타 통전 테스트 상태로 놓고 하나는 샤시에 그라운드로 연결돼야 될 부분을 다 찍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다 그라운드 연결돼야 되죠. 100% 그라운드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포인트가 연결된 부분까지 다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다 그라운드 연결되는, 여기도 다 그라운드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연결돼야 되고, 심지어 여기 연결된 여기 포인트까지 다 재보세요. 이렇게 전원부 쪽에도 여기 다 그라운드 연결돼야 되잖아요. 쉴드 선에 그라운드도 연결돼야 되고, 당연히 그라운드 돼야 되고요. 출력 쪽에 이쪽에 그라운드, 전원부 쪽 여기 그라운드, 당연히 그라운드 잘 붙어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여기 쪽 그라운드를 잘못 연결해가지고 기타를 딱 잡고 전원을 탁 키는 순간 몸으로 예, 회로가 연결돼가지고 한번 감전이 돼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쪽에 입력 쪽에 그라운드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물론 입력 쪽에 그라운드만 안 잡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머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전 그 후로 항상 이렇게 체크합니다. 잭을 하나 꽂고요. 예. 일렉 기타는 기타 줄과 브릿지 이런 것들이 이 그라운드와 한 몸통이에요. 반대로 소리가 나면 안 되는 부분, 그라운드가 아닌 부분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라운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자, 대신 여기는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트랜스폼 와이링이 된 상태에서는 트랜스폼 안에 코일이라서 사실 전류가 흐르거든요.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나는 거는 다음 얘기고, 일단 안전하게 얘가 정상적인 전류 소모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에 무슨 단락 쇼트가 일어나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이 퓨즈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마 퓨즈도 나가고 아마 아파트 사시는 곳 주택의 배전반에 그 스위치가 탁 떨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제 영상에도 몇 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는 방법. 저는 예전에 사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잘 성공해 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꼭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쓰는 게 좋긴 좋아요. 지금 진공관 다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퓨즈 다 장착했고요. 중요한 거는 스피커 꼭 연결해야 됩니다. 스피커 없이 전원을 키면은 진공관이나 출력 트랜스포머가 베리악이라고 하냐, 슬라이닥스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0V예요. 지금 220V로 천천히 올릴 겁니다. 이 안에서 소모하는 전류 그리고 와트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본 경험으로 CBAX 3개, EL84 2R 정도의 진공관 앰프, 기타 앰프면은 토탈 한 0.3A 정도 흐르고 한 50W 정도 나와요. 인풋은 꽂지 않고요. 개인 마스터는 0으로 내려줍니다. 나머지 다 내리자 그냥. 이거 사실 큰 상관없는데 딱 다 0으로. 여기 뭐 토글 스위치는 별 의미 없습니다. 전압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220까지. 그리고 파워 또는 여기 전류를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얼른 0으로 내리고 꺼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20V에 57W, 전류는 0.3A. 아주 정상입니다. 예, 대충 이 정도 나오면 정상이에요. 요때 냄새가 나진 않는지, 연기는 안 나는지 만지진 말고 일단 정상이에요. 아주 좋아요. 얘는 이제 치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렉트로 전원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전원을 넣습니다. 스피커 연결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전압을 잴게요. 자, 하나는 이쪽에다가 샤시에다 이렇게 물려놓고요. 자, 하나는 뭘 잴 거냐면은, 자, 요거 EL84의 7번. 자, 웬만하면은 한 손으로 재세요. 한 손은 주머니 넣고요. 328 이쪽도 해볼게요. 자, 328 대충 살짝 차이는 있어요. 328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재겠습니다. 자, 여기 3번 핀 있습니다. 1, 2, 3. 3번이 요렇게 돼가지고, 그럼 여기 연결되거든요. 여기를 재볼게요. 여기 요점 10.9 11V라고 하겠습니다. 11V 대충. 예. 자, 지금 뭘 짓냐면요, 여기가 328V 11V.
자, 지금 바이어스를 재는 거거든요. 이 저항이 요거거든요. 125ohm이요. 계산 쉽습니다. 요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ohm의 법칙 11V 나누기 120ohm은 자 0.091 92mA죠. 0.092로 반올림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92m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92mA보다 덜 흐를 거예요. 왜냐면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9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무시하겠습니다. 여기 무시하고 계산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안전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진공관의 관점에서 이 진공관은 몇 와트를 소모하고 있을까? P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 전류는 우리 92mA로 계산이 됐는데 전압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전압을 328V로 보면 안 돼요. 이 진공관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전압을 계산해야 돼요. 볼트 곱하기 전압 전류 0.092는 아까 우리가 측정한 전압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빼주면은 317V고요. 곱하기 아까 우리가 계산한 0.092를 하면은 29.164W가 나옵니다. 와트가 나오는데 자, 제가 편집하다가 하나 깜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9.164W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EL84 두 개를 가지고 저항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 저 반으로 봐야 돼요. 대충 EL84 한 알에 15W 정도 소모가 되는데 EL84는 최대치가 12W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12W인데 15W니까 너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오리지널 회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리지널 회로대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저렇게 똑같이 제가 만든 대로 똑같이 만드셔도 되고, 저는 근데 실제로 클론을 저번에 만들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120ohm짜리 저항을 200ohm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좀 적게 흐르면서 조금 낮아지거든요. 글쎄요, 이 키트 안에 제 생각에는 원래 오리지널 125ohm이랑 그 200ohm짜리를 두 개를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0ohm짜리를 넣는 게 진공관 수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작동을 하는 회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저는 지금 UA OX를 통해서 연결했고요. 뭐 스피커 쓰실 분들은 스피커 바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FX 루프는 바이패스입니다. 좀 이따가 요 세팅 레벨링 맞추는 것도 할게요. 일단 바이패스 해놓고 게인은 절반. 이 소리가 나는 순간 그 며칠간의 개고생이 그냥 한순간에. 처음에 테스트 해볼 거는, 자, 기타를 지금은 앰프가 되게 가깝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아마 잡음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잡음이 안 나야 되거든요. 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소리입니다. 네. 한 반만 놓고 할게요. 저는 이거 게인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올려보자. 게인 좀 올려볼게요. 9시 방향. 지금 거꾸로 지금 뒤집힌 겁니다. 마스터는 반. 이 앞에 위에 실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따가 케이스 넣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요거 테스트 해봐야죠. 팻 스위치. 팻 스위치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오리지널도 이래요. 예. 아주 미묘하게. 그 다음에 여기 게인 스트럭처, 요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일단은 맨 위로 올리면은 가운데 걸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살아있거든요. 보이스, 이것도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츄레이션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만든 거는 아마 요 톤일 거예요.
스트럭처를 가운데 놓고 이 상태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원래 오리지널은 이게 안 됐어요. 게인이 무지막지하게 걸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게인 절반 정도 놓고 아까 스트럭처도 가운데 놓으면은 오, 좋다. 제일 빡센 톤 만들어 볼까요? 이거 세츄레이션 올리고 스트럭처 빡세게. 아이고. 일, 20분 정도 테스트를 하다가 손으로 트랜스포머를 좀 만져보세요. 전원 파워 트랜스포머, 출력 트랜스포머. 이게 앰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상 사람 체온이랑 좀 비슷합니다. 뭐 이 정도. 근데 파워 전원 트랜스포머는 살짝 열이 올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켜 있는 상태였으면은 겨울에 많이 쓰는 핫팩 있잖아요. 핫팩. 뜨거운 핫팩보다 약간 좀 미지근한 정도? 지금은 한 10분 정도 쳤거든요. 식은 핫팩.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손을 대고 한 5초 이상 손을 대고 있기가 어렵다. 우리 식당 가서 공깃밥 시키면 어쩔 때는 막 스테인리스 밥 공기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손을 놓잖아요. 그 정도 뜨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가 너무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든지 좀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거든요. 그 정도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샌드 리턴 단자를 조정을 할 텐데 딜레이 페달을 하나 연결해 놨어요. 샌드 리턴 단자에.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악기 세팅이기 때문에 자기 소리에 귀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학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왜 저기 트림팟이 두 개가 있겠어요? 딱 고정해놨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쓰라는 건데 이거 그 덤블 라이시 알잖아요. 그분이 만든 것 중에 덤블레이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샌드리턴 회로가 없는 빈티지 앰프에 선을 따내서 액티브한 FX 루프 버퍼 회로를 만든 건데 거기에도 보면은 인풋, 아웃풋 조절하는 노브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이펙트 루프에 거는 악기에 맞게 인풋, 아웃풋을 조절해서 쓰라라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기타 페달을 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렉으로 된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이런 페달은 기타 입력까지 염두해 둔 레벨에 맞춰준 페달이고 그런 장비들은 라인 레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컨슈머 레벨, 뭐 프로 레벨 그 신호의 크기도 다르고 저는 보스로 일단 연결해놨고요. 샌드리턴을 킵니다. 소리 잘 나요. 뭘 조절하냐면은 저쪽에 있는 거 요걸 돌리면은 이게 일반적인 트림팟이랑 거꾸로 먹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야지 커져요. 원래 이거 굉장히 민감한 레벨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를 연결할 때는 조금 세게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클리핑이 생길 수 있겠죠. 클리핑이 생기지 않는 지점에 저쪽 트림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앰프에서 샌드로 쏘는 시그널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놔도 클리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2시로 맞췄습니다. 12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를 바이패스를 합니다. 바이패스 했을 때 소리 크기 그리고 루프를 켰을 때 크기랑 똑같아야 돼요. 자, 지금은 이펙트를 꺼도 돼요. 예, 꺼도 됩니다. 켰을 때 바이패스 했을 때 소리가 확 커지거든요. 바이패스 했을 때. 이번엔 이쪽 트림 이게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소리가 똑같아질 때까지
저의 세팅으로는 저쪽 거는 12시, 이쪽 거는 한 9시 껐다가 켜고 켰을 때 레벨이 맞고 이펙트 시그널에 클리핑이 생기지 않을 수준. 껐을 때. 자, 참고로 오리지널 회로를 보면은 FX 루프가 마스터 볼륨 게인 전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섞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게인 후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으로는 완전히 100% 파워 앰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단점은 리턴단에다가 뭘 꽂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예, 볼륨도 안 먹어요. 프리앰프의 볼륨으로 여기 볼륨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 잘 난다고 해서 케이스에다 넣으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자기 눈 앞에 멀리 두지 말고 자기 책상 옆에 올려놓고 켜놓고 이렇게 켜놓고 한번 지켜보세요. 밖에 나갈 때는 끄고 나가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쳐보기도 하고 며칠 정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거를 베이킹 굽는 거예요. 장시간 이렇게 켜놔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켜놓고 딴 데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저 뒤에다 켜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있을 때만 켜서 놀다 하다 해가지고 3일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과정을 보면 와이링 되게 복잡하네. 되게 저 복잡한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네. 하나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금방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압이 높게 걸리는 회로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만들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했을 때 이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기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회로 조립의 왕초보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기타 이펙터나 또는 뭐 그 외에 하고 계시는 어떤 DIY, 최소한 나는 220V가 들어오는 장치에 뭐 DIY 또는 그런 수리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어야지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DIY로 이렇게 만든 제품은 판매가 안 됩니다. 중고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귀속되는 나의 앰프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조립해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물론 뭐 지인들끼리 내가 조립해줄게 뭐 이런 걸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상업적으로 대작이라고 그러죠. 대신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경제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안전하게 만드는 법, 그런 중요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안전한 DIY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얼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페달파조 사장님께서 캐비넷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캐비넷에 넣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의 파파였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렇게 3일짜리 영상을 찍어보네.